이하입니다. 전질선은 1.0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포준 구객을 나름대로 한 10분 정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사 문제를 업무 질의 조차해가지고 또 안전성 문제는 문제를 잡아 엮는 게 또 있습니다. 잔류조사와 잔류조사가 10조. 이거 뭐야, 구분하고도 지금 중복된 거 아닌가? 하여튼, 넘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도 헷갈려버립니다. 자, 11번,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잔류조, 10분 이제 잔류조사고, 그 다음에 신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상임법령에 따라 구정한, 이거 뭐, 9분하고 10분하고 문제가 똑같네요. 이게 이제 뭐가 지금 중복돼 버리고, 이게 이제 9분이고, 앞에 있는 9분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두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1번. 상위법령의 구정 안전성 조사에 대해서 폐로독수의 마비성 폐독과 설사한 폐독 기준을 다룬다. 기출 문제. 마비성 폐독의 기준, 설사한 폐독의 기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0.8 mg kg, 0.16 12번. 수산물 특산품의 품질 인증 세부 기준에서 품목별 품질 기준이다. 마른 한치가 들어 한치의 수분은 마른 한치 40g 이상, 60g 이상 덜 한치 35, 50.0입니다. 이걸 지금 이 문제는 2차에 들어가는 분들의 수산물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 특산물 검사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치를 지금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될 사항이라 생긴 겁니다. 가공법인당 검사 방법에서 정밀 검사란 이렇게 정밀 검사란 빈칸을 답하시오. 13번에 TM도 답입니다. 답하시오. 그러고 있고요. 13번에 한번 볼게요. 정밀검사는, 화학물리 미생물입니다. 화학물리 세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중 들어가면 미생물적이다. 이런 말을 썼고요. 수산물 구경에 관한 보고동의 추출 방법. 보고동은 지금 6번 중에서 심심하면 옵니다. 조산 추출법과 동력실험법에 의해서 하는 안전조사를 한다. 복류독 이렇게도 1회인가가 놓았을 겁니다. 1회 2차입니다. 자, 15번 수산물 등의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빵꾸 되는 거는 공부를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감을 잡으면 잡아야겠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걸 빵꾸를 100% 넣는 하는 사람은 수승 말고는 없겠지만 이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우리도 공부할 때, 저도 이제 김용희도 공부할 때 막 계산해 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15점, 23점. 근데 어떻게 60이 넘죠? 결국은 나중에 5점짜리를 어떻게 쓸까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 수산물의 품질량으로 해서 해당 수산물의 특산물의 그 산지의 유명도, 그 다음에 노고나 상품으로 차별화, 이런 거. 유명도와 차별화를 적으라는 겁니다. 유명도, 차별화를 적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문에 있는 것을 빵꾸 내는 것이 1.2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빵꾸 4개니까 4점이네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번. 수산물 1억 주적관리입니다. 회장님 장관 등록을 해야 할 때는, 자, 1억 주적관리가 유통법에 28조에서 35조로 넘어갔습니다. 유통법. 수산물 유통법에 관한 일명 유통법에 대해서 28조에서 37조가 34조입니다. 35조가 저온 조통이 저온 골드체인이니까 저온 저장했던 문제니까 28에 34로 1억 주적 갈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전하면서 법이 죄송합니다. 목이 막 마릅니다. 이전하면서 뭡니까? 35조 저온 조정도 있지만 1억 주적 관리 같은 거를 하면서 천일점이 일자리다. 이런 거까지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16번. 생산, 유통, 판매를 잡아있네요. 수산물의 생산, 그리고 수산물의 유통, 판매하는 자는 변가지 않는 유통으로 처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통법에 대한 문제, 이 문제하고 원산지하고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나름대로 머리에서 이렇게 선을 좀 꺼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 이 정도까지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돌아서면은, 이거 어디에 있는 건고,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김용혜가 이렇게 위치를 선정 먼저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이 말은 이거하고 관계되고 이거 관계된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1차 4과목, 2차 뭐 몇 과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차 한 과목, 2차 한 과목, 결국은 1차 한 과목, 2차 한 과목이니까 2과목이죠. 아닙니다. 1차, 2차 한 과목밖에 안 됩니다. 한 과목이라는 겁니다. 한 과목이 돼가지고 그 한 과목 안에 구분을 시키라는 겁니다. 구분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볼 때는 수산물 일반 문제구나, 그리고 농수산물 품질관리사 관리법이구나, 원산지 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기본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1차 책 수험서 잘된 거, 마음에 드는 거, 할자 맞는 거 하나 사시면은 체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최소한 73에서 83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8과목, 9과목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다만 거기서 보면은 고시가 들어가고 정밀검사 이런 어떤 고시라든지 이런 공정 같은 게 있으니까 복잡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이게 큰 게 하나 있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하나에다가 쫙쫙 흘러가는 겁니다. 17번이다. 건제품의 종류 중, 건제품의 종류 중, 이렇게, 다음 보기에서 OX 하십시오. 작은품 원료를 소금에 재는 겁니다. 작은품. 소금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동금품은 얼었다 녹였다 반복합니다. 해동하고 중요하죠. 소금품 원료를 그대로 간단히 합니다. 3번은 빵 이렇게 동그라미 치놨네요. X인데, 작은분 삶은 후 말립니다. 자숙해 가지고 말린다. 연금은 소금으로 말린 것이다. 그러니까 소금이랑 연금법이 되어야 되는데 틀린 겁니다. 의외고 품질관리론에 대한 선입니다. 조미가공품 종류를 2가지십시오. 조미가공품 이렇게 이제 조미건제품, 조미구이제품, 조미조림제품, 식품공제라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식품공제를 정리해보면은 지금 28개, 7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미건제품 정의, 그리고 나서 종류, 이런 걸 카피해 하십시오. 이 정리해놔서 카피를 보시고요. 19번, 식품포장의 분류죠. 기능에 따른 포장 분류이다. 급포장, 속포장, 급포장, 속포장, 납포장. 근데 이렇게 이제 빈칸을 적는데, 이게 속포장이나 재포장이나 납포장, 납개포장을 적는 것보다도 그렇게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 글레이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글레이징을 보면서, 그 다음에 동계를 생각해야 되고, 동계를 보면은, 인스턴트 퀵 프리전, 그리고 완만, 슬로우, 급속 동계라고 완만 동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보면은 전처리와 급속도 완만동계 어체 처리하라든지 이거 내용까지 해가지고 이 뒤에다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급포장에서 속포장, 납포장 했습니다. 급포장 대신에는 그 글레이징 하고 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말을 간단히 저는 적었을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적고 안 적고에 대한 2개니까 2개만 적어도 왜 적니?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다른 또 이렇게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하십시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산물 품질관리법령 고시 28입니다. 심의위원회. 이거는 1차에서 무조건 심의 나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는 1차에는 정리를 해야 되고 2차는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2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분과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획과 제도 같은 거는 임의고요. 그런 거 가지고 심의의 직무를 2가지 쓰십시오. 심의의 직무.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처리하겠죠. 저는 그거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좋을 것 같는데 없나? 있을 것 같는데요. 하여튼 정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1차 할 때는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리적 아까 말대로 지리적 포시위원회는 있으니까 그런 문제 같은 거, 그러고 나서 기획제도에 대한 위원회, 그러고 나서 업무 같은 거 심의위원회니까 심의해가지고 해수부 장관한테 올리면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겠죠. 21번 1억 추적 관리 법령상 1억 추적
이력주주관리법령 및 고시의 가구순서 이력주주 번호 체계에 대해서 한글 빨간색 이력주주관리법령 고시 이거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유통법에 따라서 이력주주관리 아니면 농수산물법에 따라서 이력주주관리는 말씀은 안 됩니다. 그건 농산물만 되어 있고요. 수산물은 일명 유통법에 따라서 이력주주관리 28조에서 34조까지의 그래서 구순상 이력주주관리 번호 체계 1단위와 이런 거 하고 이제 한글은 빨간 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요 뭐 이제 이런 거 유통법에 다 못 적은 것은 농산물 관계되는 걸 준용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를 내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를 보면 천일염은 10자리고 이런 얘기만 좀 빼놨거든요. 근데 이제 유통법 그대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한글은 빨간색, 영어는 회색, 전체 도면은 파란색으로 한다. 그러면 천일염과 그 외에 일자 13자리다. 13자리 바꾸다 같은 거는 88로 나가고 자꾸 그게 그 1차 1회 때 시험입니다. 우리 보면은 시험을 보면은요, 문제를 보면 여기 바코드가 888이라고 최근까지는 나갈 때 몇이냐면은 97로 나갑니다. 97, 96로 나가는데 보통 공산법 같은 것은 88로 나갈 겁니다. 880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코드고 바코드를 찍으면 포스라든지 그 POS 같은 거 딱 찍으면은 그 몇 개 나왔고 재고가 몇 개 나왔고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있잖아요. 유통법에 보면 용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천일염은 10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10자리고 이거는 10자리 그 다음에 앞에는 4, 6 뭐 그건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변형을 시켜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산문제 관련 법론상 특산품의 품질 인정. 특산품은 카페도 계속 올리고 나신다. 특산품을 그거는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되는데 그거 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책을 다 못 실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쓸까? 품질 인정의 표시방법인데 인정번호 삼면 분명 생산자 이거 뭐 22분인데 왜 이게 인정한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차 이리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 이리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23번 수산 분리 관련 법령상 고시 구순상 지리적 포식 같으면은 32조죠. 32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 있는 그대로 등록한 몸에 대하여 지리적 포식을 갖는다. 품명 등록한 품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리적 포식 등록을 하는데 등록 거절 문제, 그리고 등록 취소 문제, 등록 무효 심판 문제, 그리고 행정심판이 3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허법에 준용한다, 이런 말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선벌검사 검정기간, 검사기간은 뭐 98조, 100조 있고 뭐 이제 검정기간 이런 용어 같은 것도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기준에 가는 거다.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 어떻게 할 거냐? 둘이 상의를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거. 이거 용어는 이거는 한번 1차든 2차든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책을 보시고. 그리고 갖고 계신 기본수도 가능하고요. 지금 46분입니다. 25분입니다. 자, 수산문제 관련 법상 구승상 7년 이하의 징역 1억에다 7년. 이거 7년이면 있잖아요. 이거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어떤 원산지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 1억이 그런데 이제 원산지 같은 것은 5년 내에 다시 동일한 걸 취급한다면 이러고 10년까지 1월에서 10년 그리고 나서 1억 5천까지도 500만 원에서 1년까지 벌금 때리죠. 1억 5천까지 벌금 때리죠. 그런 문제. 여기는 유전자 변형을 예시로 딱 해놨네요. 근데 유전자 변형을 빼고 먹고 물어보는 거네요. 유전자 변형을 모르면 여기다 적어야죠. 여기서 유전자 변형의 포시 25번요. 포시를 거짓으로 혼동으로 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변형 포시, 유전자 변형의 포시를 혼동할 목적으로 손상, 변경, 유전자 변형, 포시 의무자. 농산물 분리 관련 110조 구정이 되어 있다네요. 이런 식으로 보고 이 문제가 김영애 잘 냈다 안 냈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보고 이렇게도 지금 오했구나 이런 걸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법령 찾아가지고 같이 보시고요. 26번입니다. 고도가 중요에 비하여 3패가 빠릅니다. 3패란 것은 지질과 산소가 결합한 3패인데 행정거주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게 적어놨네요. 3패 개념과 3패의 이유를 적으시오. 제가 말한 거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걸 좀 적절하게 5점짜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말을 수산물 학적으로 용어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김영희 적은 거 보겠습니다. 수산물 이건 이제 지금 수준이 아니고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7월인가 6월 5월 수준입니다. 수산물 식품의 변질은
미생물에 의한 변질, 호수에 의한 변질 등이 있다. 수산 건제품, 수산물 건제품인가 제품은 이것도 말 달리네. 수분 함량 관계는 저장성과 수분 활성도, 등로 흡수 곡선 등과 관련이 있고요. 자연수와 결합수가 있는데 건조의 화학 변화는 단백질 변성, 지방의 산패, 기능 변식이 있고요. 어이군 주기에 비하여 조직의 단순 구종, 단백질 성분의 특성, 건조 시 수분의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 변화 등이 진행된다. 물리적 변화? 말을 좀 산패한 단백질 등 수분의 산소 결합하여 산패란라는 건데 변질한 것을 산패란다. 산소 결합을 방지하는 방안에서 저온 저장 등 골드 체인 35조, 유통부 35조 등을 한다. 또 저장성에 의해 연장범을 사용하려고 한다. 연장까지 어페로 등 어떤 그런 걸 한다. 그리고 포화 불포화 여기서 보면은 김동의 장기 찍을 때는 자연수와 결합수를 나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되죠. 이 자연수 같은 거는 세균하고 미생물하고 접합을 잘 되는데 결합수 같은 거는 근데 튼튼한 어떤 탄수화물 같이 있는 결합수 같은 거는 결합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는 다른 데 이렇게 이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수산물에 대한 어떤 품질을 하는 것은 결합수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합수 어떤 그런 말을 좀 더 적어야 되는데 못 적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류의 포화 지방산 하면서 김용에 나간 거는 불포화 지방산의 EP와 DH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 나가고 지리지 산패는 지질의 산화와 결합하여 지질이 변하는 거다. 그걸 산패를 한다. 어깨 방안은 산소와 접촉을 차단하거나 비투명 방지를 위해 불투명 용기를 쓴다든지 온도를 낮추고 산소 운동을 한다. 그리고 산화 방지제 BHT라든지 HA 등을 첨가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장법 보존 원리, 어페르 염장법 종류, 그리고 냉동범위에 장기 저장하는 이유, 그리고 저온 저장 활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탈기까지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반복되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염장류 수산물의 품질 변화, 무게 변화, 탄성 변화, 침투. 근데 이제 염장본의 종류로 보면 마른간법, 물간법, 계란물간법. 그러고 나서 이번 특수 염장법은 변압저장법이라도 주사 염지법이라도 이런 거는 안 적었네요. 이때 그죠? 이런 말까지도 이렇게 적글 보시고. 그리고 작년에 2차 3회 2회 문제가 물간법의 장점을 적으라고 놓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노임 소금물을 담가서 그렇게 침지하죠. 염장 주로 소형에 사용된다. 이는 어체에 접촉지하는 산화가 적고 소금의 침투가 균일하다. 그러니까 어체를 탁 침지하니까 침투 소금 염지가 쫙 해가지고 안에까지 중심 온도까지 중심 부위까지 소금이 침투가 균일하겠죠. 마른 간법은 어체에 그냥 소금을 직접 뿌리는 겁니다. 뿌리니까 제대로 맞은 부위는 되지만 어떤 데는 침투가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입니다. 냉동품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 냉동품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입니다. 냉동품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이다. 그러면 냉동품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기기 같은 게 있죠. 냉동품 할 때 기기가 하지만 기계라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일런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냉동품 또는 연제품의 냉동품. 또 일반적인 기계, 그런 냉동할 때는 어떻게 터널식이 상자식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게 행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다 보니까, 저 물 좀 묻겠습니다. 지금 52분입니다.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7, 8, 9. 그래서 보면은, 27분에 보면요, 냉동고 일반적인 제종. 여기 그냥 살쟁이 밀봉해가 안전적 가공의 목적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통전 일반적인 제조 공정. 냉동품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을 설명하십시오. 근데 27번인데 왜 갑자기 통전의 일반적인 제조 공정이라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를 하고 지금 답 쓰는 거 김정하고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 들어보면은 냉동고 일반적인 제조 공정 중 통조림에 대한 어떤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의 가공에 대해서 제조할 때 가공이니까요. 부가치 가공하는 목적이 뭔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답은 그리지 않고 이거는 일반적인 제조 공정. 일반적인 제조 공정. 하긴 일반적인 제조 공정이면은 문제를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28번입니다.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그 법률 관련 고시사항 관련하여 수산물 유통의 특징을 장점, 유통 특징 1차가 지금 서술이가 들어갔습니다. 유통 생산지와 소비지까지 유통이 제대로 대한 그 기간 도로가 잘 돼 있으면은 신선하게 이동한다. 비용이 유통 비용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써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유통이란 것은 수하고 어치의 특성상 쉽게 분배되면 품질관리 어려움이 대해서 다양한 어떤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이러하니까 도매상과 소매상이 이제 중간 마진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장점은 수준의 다양한 신속에 신선해가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장단점으로 나누었네요.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유튜브라니까 말 못했습니다. 29분입니다. 수산물의 유통마진. 그대로 보겠네. 유통마진이 지금 1차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통마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명 유통법,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일명 유통법에 보면은 48조, 49조, 6단계와 4단계 문제입니다. 꼭 정리하세요. 6단계와 해수부, 국가 정책적으로 4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지에서 이렇게 모았겠죠. 그리고 산지에 모았으면은, 생산지에 산지에 오면은 49조, 그게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48조입니다. 이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왔으면은 도매 분산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소비자한테 갑니다. 4단계, 6단계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바로 유통마진이니까, 구성은 유통비용은 상업비용과 유통비용을 구성한다. 유통마진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 생산자 판매 가격을 뺀다. 유통비용은 산지의 어시장에 소비지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여기서 더하기 4단계까지도 적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남하고 벌써 1.2점 차이 납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고시면 식품위생부 관련 법령에 수산물의 구경에 여기서 냉동식용 얼음머리, 이게 지금 그기죠. 식용조건 및 구경 및 중금속 중수온과 메탈수온과 납의 수치를 하십시오. 냉동식용 얼음머리라든지 내장 문제는 제가 김용희 시험 볼 때 이게 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른 물론 냉동식용으로 해놨고, 그게 중금속에 대해 관계돼가지고 중수온하고 메탈수온 납의 수치를 냈다는 거죠. 그럼 고시구중을 공정구중을 쭉 보시라는 겁니다. 중수는 0.5, 다량은 심해, 다량은 제외한다. 납 0.5, 메탈수온 100, 심해 다량은 포함한다 이죠. 앞에서는 쬐겼으니까 뺐으니까 뒤에서는 중수온을 뺐지만 메탈수온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0.5, 100. mg/kg 이런 식으로 지금 참 이게 이 화학 같은 이런 거 정리 안 한 사람들은 붙이는 용어 있잖아요. 이게 짜증나 버려, 짜증나. 그렇지만 천천히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심재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가지고 강의하든지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56분입니다. 이 문제가 보면은 여기 사회 문제는 등급구역하고 보증구역 쪽으로 해가지고 1차하고는 별개에 있는 문제가 같은 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2차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라는 선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을 볼 때 이제 항상 온도 있잖아요. 온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2차 쓸 때도 마찬가지, 1차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동결곡선, TDD 곡선, 수분활성도,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수산물의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거는 돌아가면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1차든 2차든. 그리고 저온저장법, 수험서 쪽으로 보면은 저온저장은 빙장법, 냉각저장, 동결저장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해동은 뭔가 빙결점이 녹아서 수분이 육질을 흡수되지 못하고 체계 분리되는 것을 해동이라 한다. 이런 용어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전국 카페에 전국 또는 세계에 올린 게 뭐냐면은 온도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4월 28일날 대한민국의 어떤 통일을 위한 첫걸음하고 맞부대 보면은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어 있죠.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계선이라는 수분 덥고
냉수 같은 게 이제 올라가고 지금 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니까 잡히는 맹태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안 잡히죠. 남핵도 있지만 그 문제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보면 식물성 플랑크톤에 보면 이산화탄소를 해가지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면서 균형을 일어나야만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안 되겠죠. 그걸 못하니까 바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기체가 덜 높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산화탄소가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온도 상승하면은 온난화가 되죠. 그리고 온난화가 되면은 보면은 온난화라는 것도 뭔가 태양열 같은데 낮에는 평균 온도가 바다가 40도랍니다. 근데 태양열이 낮은 어떤 남극이나 북극에는 영하가 1.9 그러니까 영하 1.9 온도라 9도 정도랍니다. 1.9. 근데 바닷물이 어느 온도는 마이너스 2도입니다. 2도. 우리 하고 좀 틀리죠. 영도하고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도 되면 얼마입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에는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영하 1.9니까 얼었다 말다 했는데 한다는 거죠. 영하 2도 되면 바닷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바다에도 깊이 들어가면 300이라든 400, 500m 이렇게 들어가면요 온도가 일정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지금 온난화와 관계돼 가지고 맹태입니다. 맹태는 기출 문제도 다 있었지만 동해가 보면은 한루스노동 맹태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온난화가 올라가니까 쪼르륵 올라가 버리죠. 북쪽으로. 수온이 변해가지고 맹태가 안 잡힌다는 겁니다. 물론 남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전국이라든지 또는 세계 바다 문제라든지 이런 거 소식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카페를 자주 봐가지고 지금 시간 있을 때 카페 가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나중에 맹태를 보고 할 때 단순하게 맹태, 냉수종, 차원대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2차 문제입니다. 1차 쓸 때부터 1차 볼 때 2차 보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자주 좀 봐가지고 정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고 또 하나 저도 지금 책을 넘기기 때문에 그걸 또 완벽하지 또 못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카페에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다시 편집한다는 것은 사람 피말립니다. 제가 살려고 해서 책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진짜 이거 피말립니다. 자료만 처음에 김종현 형님하고 남조한테 받아가지고 저는 그거 편집 안 하려고 손 안 대고 그냥 그거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강의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했던 정리한 것부터 해가지고 참 힘들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책을 요번에 저는 이 수학과 분지관리사 1차 기출해서 안 쓰려고 했습니다. 안 쓰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라고 해가지고 자료까지 이제 문조하고 김동현 형님이 이렇게 받아가 했는데도 진짜 죽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래도 당에서도 힘은 들지만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 뛰다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몸이 컨트롤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같으면 제가 9시 있잖아요. 책을 정리하고 이것 정리하고 9시 돼가지고 가는데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강의를 또 여기저기도 어제 술 한잔하고 또 강의해달라면 강의해주고 합니다. 비공식으로도 수품사 같은데 그래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 그냥 다리가 지겨워가지고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그냥 장단지가 그냥 깡 돌이 돼버리더라고요. 저 산이 너무 살아있는데 왜 저 산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육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걷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은 진짜 쓰는 게 피말린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쓸 때 2달 동안 죽다 살았거든요. 숨이 끄지 막힙니다. 그걸 아시고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기출 레슨들도 하열부터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하면은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150페이지 관계돼가지고 문자부터 해가지고 진짜 좋은 데는 문자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할 때 필요한 건 또 제가 잡아 있고 동현 형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강의할 때 그 책을 가지고 1차 강의할 때는 할 겁니다. 몇 페이지 보면서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또 이렇게 보고 보다 보면은 아무리 돌이라도 독서 100페는 의자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오늘은 28회 오늘 29회인가 강의를
오늘 29일 강의 같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강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즐거운 일요일이고 진짜 그 밖에 공기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끝나고 이거 정리하고 우리 여기 이제 앞에 우리 저 하단이 있습니다. 이거 낯질 좀 하고 삽질 좀 해야 됩니다. 책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집에 제 주변의 일이 좀 보입니다. 그 정도로 힘드니까 책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책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책 이거 2만원이면 사는데 2만원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해가지고 시험을 꼭 합격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돈 버는 겁니다. 내년에도 김용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강의 듣기를 원하십니까? 올해는 반드시 사회로 끝이 내가지고 한목에 다 같이 가는 어떤 수품사가 돼가지고 법인도 만들어보고 다음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서로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최선을 다하면은 내일 있고 그러고 나면은 올해 했던 얻을 건 없겠죠. 그럼 내년부터는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겠죠. 화이팅! 감사합니다.